저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가 틀렸다는 강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강좌로서 아인슈타인은 강체, 막대, 길이, 일치 법칙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관성계에서 강체, 막대와 원자식의 빛을 사용하면 전지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체자와 빛체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빛으로 측정한 강체, 막대의 길이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지계에서 강체, 막대의 길이 일치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거를 등속계까지 확장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계에 성립하는 강체, 막대 일치 법칙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지계에 성립하는 강체, 막대 길이 일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지계에서 강체, 막대에 놓인 원자시계들의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빛으로 측정한 강체, 막대의 길이는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일치합니다. 자, 강체, 막대를 어떤 방향으로 놓아도 원자시계로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 t는 2/C로 항상 일정한 관성계가 정지계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체, 막대의 길이가 일정해요. 그러면 빛으로 왕복하는 시간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게 정지계자는 걸 여러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지계 관찰자가 이렇게 정지한 점의 좌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강체, 막대, 원자식의 빛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지계 관찰자가 강체자와 빛을 결합시키면 뭐가 되냐면 빛의 시계가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빛의 시계와 원자시계를 결합하면 빛의 자가 만들어져요. 결국은 정지계 관찰자는 강체자, 원자시계, 빛의 자와 빛의 시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처럼 정지계 관찰자가 강체자, 원자시계, 빛의 시계와 빛의 자를 사용하려면 4가지 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첫 번째가 강체, 막대, 길이, 불변의 법칙이 성립해야죠. 강체, 막대가 안 변한다는 거죠. 어디다 두어도. 두 번째는 원자시계 주기 일치 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원자시계가 어디다 두어도 그 주기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또 빛의 자의 등방성의 원칙, 빛이 갈 때와 올 때 그 길이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갈 때 길이하고 올 때 길이가 다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빛이 어디에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속력이 일정해야 되는 빛의 속력 불변의 법칙, 이 4가지가 성립해야만 정지계에서 강체자와 원자식의 빛의 시와 빛의 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듯 우리가 2개 자와 2개 시계를 사용하는데 단적으로 강체자와 동시화된 원자시계만 사용하면 정지계는 공간좌표와 시간좌표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지계에서 강체자와 동시화된 원자시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강체자에 고정된 원자시계들의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밤속으로 된 이 막대는 강체자를 의미하고, 자, 여기 파란 점이 가는 것은 일종의 빛의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강체자에 놓여 있는 시간이 다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빛으로 어떤 강체, 막대의 길이를 측정하면 항상 같다고 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지계에서 강체, 막대에 놓인 원자시계들의 시간이 일치하면 빛으로 측정한 강체, 막대의 길이가 일치한다. 이것을 정지계에서 강체, 막대의 길이 일치 법칙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속계에서 강체, 막대의 길이 일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속계가 있다면 빛으로 운동방향의 수직인 면에 놓여있는 강체, 막대의 길이를 측정하면 방향에 관계없이 일치해요. 자, 여기서는 조건이 하나 있죠. 운동방향의 수직면에 놓여 있어야만 돼요. 다른 면에 놓여 있게 되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등속계에서 운동방향의 수직으로 원자시계들이 이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동시화된 운동방향의 수직인 평면에 동일한 강체, 막대들이 있고 원자시계에 같이 지금 놓여 있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밑에 원자식에 5와 5-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원자식에 5원과 5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운동방향의
수직으로 놓인 원자시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동시하게해서 빛을 보냅니다. 그럼 빛이 평행하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빛을 평행하게 보내가지고 있는 시계들을 동시로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광원들 밑에 보면 5와 5-가 있고 위에는 5원과 5원-이라고 하는 4개의 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의 광원 2개, 등속계 광원 2개가 한마디로 근방에 있죠. 물론 여기서 시간은 모두 4개가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방향에 평행하게 이렇게 빛을 보내게 되면 동시에 도착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이 걸리죠. 그러게 되면 정직의 시계도 서로 이게 시간이 똑같고 등속계 시계도 서로 시간이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로에서 같은 시간을 갖기 때문에 등속계 시계도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정직의 시계도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운동방향의 수직면에 있는 등속계 원자시계 P-와 P-1-이라 그러면 시간이 동시적이에요. 아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등속계 광원 P-에서 나온 빛이 예를 들면 1-에 도착하게 되면 결국은 빛으로 측정한 그 거리는 결국 강체막대 P-와 P-1- 길이가 일치하게 되죠. 이거를 등속계 강체막대 길이 일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강체막대가 운동방향에 수직으로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체막대의 수직으로 있을 때만이 그 모든 시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성계 확정하려고 합니다. 관성계 강체막대 길이 일치 법칙. 이건 뭐느냐? 관성계 강체막대에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원자시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계들이 일치하면 빛으로 측정한 강체막대의 길이는 그게 정직에 놓여있던 등속계에 있든 항상 관계없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 이 법칙입니다. 자, 관성계에서 강체막대 길이 일치 법칙을 적용할 조건이 있습니다. 정직에는 강체막대에 놓인 원자식의 시간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체막대 일치 법칙이 적용돼요. 그러나 등속계는 강체막대가 운동방향에 수직으로 있을 때만이 원자식의 시간이 동일하므로 강체막대 길이 일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약하자면 관성계는 강체막대와 빛과 원자시계만을 사용하여 길이와 시간을 측정하죠. 그런데 강체막대에 놓인 원자식의 시간이 일치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강체막대 길이 일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직에 적용된 강체막대 길이 일치 법칙을 등속계까지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성계에 성립하는 강체막대 일치 법칙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관성계에서 강체막대에 고정된 원자시계들의 시간이 일치하잖아요. 그럼 빛으로 측정한 강체막대의 길이는 놓인 관성계 없이 일치한다. 이게 바로 그 법칙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운동방향의 수직으로 놓여있는 축의 좌표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수직의 좌표는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어떠냐? 등속계가 정직의 X축 방향으로 속도 V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등속계 운동방향의 수직인 축들의 좌표를 구하는데 강체막대 길이 일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운동방향 수직면에 관성계 원자시계들이 서 있는데 그건 항상 동시적이죠. 그러니까 강체막대 길이 일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직의 광원 P에서 P1-로 강체막대 길이를 빛으로 재요. 또 P-에서 P1-로 빛을 보내서 강체막대 길이를 재요. 근데 시간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강체막대 길이와 빛으로 잰 길이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직인 좌표는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정직계와 등속계 운동방향의 수직인 축의 좌표는 같다. 이게 바로 강체막대 길이 일치 법칙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강체막대와 빛과 원자시계를 사용하면 정지계와 등석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강체막대 일치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정지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죠. 감사합니다.